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소속 고려대학교 석박토학과정 강용호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Large Language Models Can be Zero-shot Anomaly Detectors for Time Series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IEEE DSA에 작년에 게재가 되었고 현재 인용수는 15회 정도 되는 논문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오버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의 이름은 SIG-LLM이고요. 이 SIG-LLM은 사전학습 없이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활용한 제로샷 시계열 이상 탐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프롬프터와 디텍터입니다. 이 프롬프터는 이 프롬프트 기반으로 LLM에게 직접 이상값을 찾아줘 라고 요청하는 방식이고, 디텍터는 시계열 예측을 통해서 실제 값과의 차이를 기반으로 이상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합한 프레임워크가 바로 SIG-LLM이고, 이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LLM이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SIG-LLM이 일부 기존 모델들보다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였고, 특히나 프롬프터보다는 디텍터 방식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열 이상치 탐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시계열 이상치 탐지란 시계열 데이터 상에서 정상적인 패턴과는 다른 이상적인 패턴을 식별하는 작업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시점의 데이터가 과거의 흐름이나 주변 값들과 다르게 나타난지를 탐지하거나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그림처럼 대부분의 데이터가 일정 패턴을 갖고 있다가 특정 시점 t에서 급격한 이상치가 발생하는 것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탐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업장비 상태 모니터링, 금융 이상 거래 탐지, 설비 고장 진단, 또는 이제 보안 이벤트 감지 등 다양한 응용 사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계열 이상 탐지는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LLM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탐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시계열 이상치 탐지의 전형적인 처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이상치 탐지는 일반적으로 정상 데이터를 학습한 머신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먼저 이제 전처리 단계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스케일링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계측치를 처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데이터를 일정 길이의 윈도우로 분할을 하고, 이를 통해서 정상적인 패턴을 학습하는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이후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새로운 시계열 구간에 대해서 예측값 또는 재구성 값을 생성을 하고, 그것과 실제 값의 차이, 즉 오차를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차가 사전에 정한 인계값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점을 이상값으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파이프라인은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LLM 기반 방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뒤에서 소개할 틱터 방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랜스포머의 시퀀스 처리 능력에 주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다양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 구조의 포지션 임베딩이나 어텐션 메커니즘 등을 시계열 특성에 맞게 수정하라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었었고요. 또한 이제 트랜스포머의 백본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 인코더 또는 디코더의 특정 레이어만 파인 튜닝하거나 중간 레이어를 재학습하는 방식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시계열 데이터를 사전 학습해서 다양한 다운스트림 시계열 태스크에 적용하려는 파운데이션 연구들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대표적인 시계열 트랜스포머 모델 구조, 그러니까 어노멀 디텍션에 사용한 DC 디텍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트랜스포머는 이제 시계열 이상 탐지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반 구조를 자리를 잡고 있고요.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해서 구조를 바꾼다라든가 아니면은 일부 레이어를 재학습한다라든가 그런 방식이 아니라
LLM을 직접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LLM을 사용한 연구들이 없었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 LLM을 활용한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제 LLM 기반의 시계열 분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시계열 예측, 포캐스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LLM을 사용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시계열 데이터를 문자열이나 토큰 형태로 변환을 한 다음에 LLM에게 직접 질의하거나 지시, 프롬프트하여 예측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값을 예측하라 또는 이상 값을 찾아라와 같이 명령어로 접근을 하며 사전학습 없이 제로샷 또는 퓨저스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라이닝 방식입니다. 얼라이닝 방식 같은 경우는 LLM을 시계열 전용 포맷에 맞춰서 사전 정렬 및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언어처럼 다루기 위해서 인코더 변환기 또는 태스크별 파인 튜닝 또는 사전 학습이라는 복잡한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GPT-2 기반 구조나 PRT 같은 연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본 논문은 이 중에서도 프롬프트 기반 이상 탐지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LLM을 파인 튜닝 없이 시계 이상 탐지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 논문의 시그 LLM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 LLM은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사전학습 없이 LLM을 활용해서 제로샷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탐지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프롬프터와 디텍터입니다. 이 프롬프터와 디텍터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전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을 합니다. 이때 스케일링, 퀀타이제이션, 롤링 윈도우, 토크나이제이션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LLM한테 입력을 해서 응답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성된 응답들을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어노마이 스코어를 계산하고 탐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LLM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텍스트 시퀀스로 변환하는지, 즉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x1부터 xt까지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xt는 시점 t에서의 값이고 대문자 t는 시계열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별량 시계열 x를 토큰화된 값의 시퀀스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스케일링, 두 번째가 퀀타이제이션, 세 번째가 롤링 윈도우, 네 번째가 토크나이제이션입니다. 먼저 스케일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시계열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 논문에서는 이 시계열 데이터들이 양수와 음수를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표준화 과정에서 이 최소값을 전체 시계열에서 빼는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이 부호 처리를 위한 토큰을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XST는 우리가 원래 확인하고자 하는 XT에서 전체 시계열의 최소값을 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값이 0 이상이 되어서 이 부호 처리를 위한 토큰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이 데이터를 다룰 때 민맥스 스케일링 방식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민맥스 스케일링 방식을 사용하면은 값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로 줄게 되고, 이후 이제 두 번째 단계의 퀀타이제이션 단계에서 이 너무나 많은 소수점 자릿수가 이제 날아가면서 정보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신 그러니까 반대로 범위를 0, 1이 아니라 더 많이 키우게 되면은 토큰 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이 단점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이동 방식을
택해서 간격도 보존하면서 토큰 수도 최소화하려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입니다. LLM의 이제 복합은 좀 유한하지만 시계열 값은 굉장히 무한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조금 처리하고자 하는 단계가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수형으로 반올림해서 이 퀀타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수 몇 자짜리까지 고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 고정 자릿수로 반올림을 하고 이후 정수로 변환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생길 수 있는 소수점 기호에 대한 토큰 낭비를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제 예시를 보시면 0.2437, 0.3087 뭐 이렇게 있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셋째 자릿수로 고정 자릿수를 만들고 하면 0.2444가 되겠죠. 0.244를 다시 이제 정수처럼 변환해주기 위해서 뭐 1000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은 244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롤링 윈도우입니다. LLM에는 입력길이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긴 시계열을 한 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계열을 고정된 길이 W로 잘라서 롤링 윈도우 방식으로 나누고 각 윈도우를 LLM에 개별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커나이제이션입니다. 숫자를 어떻게 토큰으로 나누는지 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LLM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GPT 같은 경우는 뭐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토커나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처음에 갖고 있는 우리 윈도우 안의 값이 244, 309, 2, 462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244 토큰 하나, 309 토큰 하나, 2 하나, 462 하나 이렇게 토큰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G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244, 309, 2, 462 이렇게 인풋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이 숫자 사이사이에 공백을 넣어서 각 자릿수를 개별 토큰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GPT 같은 경우는 2, 4, 4, 쉼표 3, 0, 9 이런 식으로 넣어줬고, 이 미스텔 같은 경우는 244 같이 넣든지 아니면 그 안에 공백을 넣든지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그 전처리 방식에 따라서 LLM의 이상 탐지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ADX 데이터셋의 Exchange to CPM 시계열을 기준으로 다양한 전처리 조합에 따라서 GPT랑 미스트랄 탐지 결과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시그널 밸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인데요.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이제 초록색 음영 구간이 실제 이상치가 존재하는 이제 시점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후에 나오는 각 행에서 회색 음영들, 이 회색 음영들이 LLM이 탐지한 이상치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이 결과는 회색과 초록색 구간이 최대한 겹치게 만드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스케일링을 하고 숫자 간 공백을 넣은 경우, 스케일링하고 공백 없이 처리한 경우, 스케일링 없이 공백 추가한 경우, 이 세 가지를 비교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GPT에서는 이 스케일링을 하고 스페이스 조합, 이 조합 같은 경우가 가장 이삭시 탐지 성능이 우수했다라고 하고요. 이는 이제 숫자를 개별 자릿수로 잘게 나눈 것이 GPT의 패턴 학습에 효과적임을 의미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미스탈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을 하고 스페이스 없이 이 조합이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미스트렐 같은 경우는 공백 처리에 민감하지 않고 숫자 전체 단위를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전처리 방식에 따라 동일한 모델이라도 탐지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모델별로 최적의 입력 형식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그 LLM의 첫 번째 탐지 방식인 프롬프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터는 LLM에게 직접 이상값을 찾아달라고 질의, 프롬프팅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이 아까 전처리된 시계열 윈도우 이 X, I, 1에서 W까지 앞에 우리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붙여서 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구성을 한 다음에 LLM에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LLM은 확률 분포에 따라서 다음 토큰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LLM이 인풋을 받았던 이 시계열 윈도우 안에서 어떤 인덱스들이 이상인지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이제 각 그 윈도우에 대해서 LLM 충격 확률 분포에서 10개의 샘플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윈도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총 10번을 반복해서 질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LLM이 판단한 이상값들의 인덱스를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인덱스 중에 전체 샘플의 알파 퍼센트 이상 등장한 인덱스를 이상값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같은 윈도우 내에서 알파 퍼센트 이상 등장한 인덱스만 이상값으로 판단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단계에서 뭐 겹치는 윈도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서 모든 윈도우에 대해서 이상 인덱스를 수집을 한 다음에 이 전체 윈도우 중에 베타 퍼센트 이상 등장한 인덱스를 최종 이상값을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 알파 베타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고요. 이를 통해서 탐지 민감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피겨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파란색 윈도우에 대해서 총 10번 질을 해서 이 이상값들의 인덱스를 수집을 하고, 이 주황색 값 윈도우에 대해서 또 10번 질을 해서 이상값의 인덱스를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그 10번씩 질의한 것 중에 알파 퍼센트에 해당하는 인덱스들을 찾아내게 되고, 전체 이제 다시 윈도우 그 인덱스들을 수집을 해서 베타 퍼센트 이상 등장한 인덱스들을 최종 이상값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롬프터 방식에서 사용한 다양한 프롬프트와 그 결과를 요약한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5가지 프롬프트 형태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그에 대한 모델의 응답 결과를 이제 오른쪽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가 이제 실패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5번째가 최종 채택된 프롬프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라이얼 1에서는 단순히 이 시계열의 이상을 찾아줘라고 요청을 했을 때 GPT는 파이썬 코드나 이상 탐지 기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출력하거나 실제 이상 탐지를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도 유사한 양상이었고, 모델이 뭐 기준을 알려달라, 너는 이건 너무 긴 시계열이다 라는 식으로 질문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상값 대신 평균에서 벗어난 값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없는 결과를 출력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마지막 트라이얼 5 최종 채택된 프롬프트에서는 You are a helpful assistant that performs timesheets automatic 라는 명확한 역할 부여와 함께 이상값만 반환하고 설명은 하지 말라 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포함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프롬프트 하에서 GPT-3.5 터보는 인덱스 목록들을 잘 반환을 했고, 간혹 이 인덱스는 같은 단어를 포함하거나 길이 초과 응답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기대한 형식을 잘 따랐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미스트랄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아닌 이상값, 밸류 값을 반환을 하기도 했고요.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LLM이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려면 프롬프트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그 LLM의 두 번째 탐지 방식인 디텍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텍터는 LLM의 시계열 예측 능력을 활용해서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 이 레지듀얼 에러를 기반으로 이상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프리프로세싱인데, 프리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프롬프터가 했었던 것처럼
시계열 데이터를 롤링 윈도우 방식으로 분할한 다음에 이 각 윈도우를 텍스트 시퀀스로 변환해서 LLM에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포캐스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각 윈도우에 대해서 다음 구간 이 W1부터 WH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호라이즌 위치까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호라이즌은 예측 수평선이라고 부르며 보통 이 여러 스텝을 예측을 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인풋을 준 윈도우에 대해서 LLM이 이 다음 값,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분포에 따라서 다음 값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디디터, 그러니까 프롬프터에서 했던 것처럼 이 디디터도 이 분포에서 여러 샘플들을 뽑은 다음에 평균 또는 중앙값을 사용해서 최종 예측 시퀀스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포스트 프로세싱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샘플을 수집을 하기도 하고, 예측 수평선 길이가 또 길어지면은 이 하나의 시점에 대해서 예측된 값들이 여러 값들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 본 논문에서는 중앙값, 미디안 값을 최종 예측 값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평균 5% 퍼센타일, 95% 퍼센타일 이런 다양한 이 어그리게이션 방식이 사용이 가능한데, 이에 따라서도 어떤 신뢰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측된 값하고 실제 값하고 차이를 계산을 해서 그리고 오차를 계산을 하는데,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오차, 제곱 오차, MSE, MA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스레시홀딩입니다. 이 스레시홀딩 같은 경우는 이 오류 신호가 얼마나 크면 이상으로 간주할지 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본 논문에서는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 지수 가중 이동 평균을 적용해서 노이즈를 완화를 한 다음에 스레시홀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스레시홀딩을 할 때는 슬라이딩 윈도우 기반 그러니까 슬라이딩 윈도우 기반으로 동적 임계값을 계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윈도우 크기 전체 길이의 그러니까 전체 길이의 3분의 1 되는 길이의 윈도우 크기를 정하고, 또 그 윈도우의 스텝 사이즈는 전체 길이의 10분의 1 되는 사이즈의 윈도우를 정한 다음에 그 윈도우 내에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4 표준 표차를 기준으로 이상값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저자들이 던지는 핵심 연구 질문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 같은 경우는 Are large language models effective anomaly detection for univariate time series라는 질문이고요. 결국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이상 탐지기로서 유효한가를 보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이 LLM이 별도의 학습 없이도 시계열 이상을 잘 탐지를 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 리서치 퀘스천 같은 경우는 How does the SIG LLM framework compare to existing approaches? 제안한 시그 LLM이 기존 시계열 이상 탐지 기법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기존 통계 기반, 딥러닝 기반, 트랜스포머 기반 기법들과 비교 분석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What are the success and failure case and why? 입니다. LLM이 잘 작동한 경우는 어떤 경우고 실패한 경우는 무엇이고,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분석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은 프롬프터와 디지터 방식의 각각 성공 실패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환경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과 모델, 매트릭,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총 11개의 시계열 이상 탐지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총 11개의 시계열 데이터셋이라고 하면은 나사 데이터, 야후, NAB 이 3가지 데이터셋 안에 있는 서브 데이터셋들을 의미를 하고요. 이 시계열 데이터셋에는
492개의 시계열 데이터가 있고 2349개의 이상치를 포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 정리한 표는 이제 우측 하단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델로는 프롬부터는 이제 GPT 3.5 터보 인스트럭션 그리고 미스트럴 7 빌리언을 사용을 했고요. 디텍터 모델 같은 경우는 미스트럴 7 빌리언을 사용했고 GPT 같은 경우는 5%의 샘플에 한해서만 실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뭐 RMA, MP 같은 일반적인 그 통계 기법 방법론과 그 다음에 딥러닝 기반 그리고 트랜스포머 기반 그리고 상용 서비스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D까지 다양하게 포함을 했고요. 매트릭 같은 경우는 이 레인지 베이스드 F1 스코어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레인지 베이스드 F1 스코어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그 시계 의상 탐지 평가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 우측 상단에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프롬프터는 이제 프롬프터의 윈도우 사이즈는 SMAP MS에서는 500 그리고 나머지는 200을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스텝 사이즈는 100 또는 40 그래서 중첩이 5개 되도록 유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디텍터는 이제 윈도우 사이즈는 140 스텝 사이즈는 1 그 다음에 호라이즌은 5로 두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이었던 결국에는 LLM이 단별량 시계열에서 효과적인 이상 탐지기로 작동을 하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결과를 내고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프롬프터 방식에서는 미스탈이 GPT보다 F1 스코어가 약 2배 이상 향상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또한 이제 디텍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프롬프터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프롬프터 방식의 F1 스코어가 낮았던 이유 중 하나를 LLM이 이상치를 이제 과도하게 탐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터가 그 초기 실행 시 한 윈도우 내 대부분의 값을 이상으로 분류해서 탐지 결과가 과도하게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부 윈도우에서는 10개의 샘플 중 10개 모두 이상값만 출력하는 경우도 존재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윈도우 같은 경우는 탐지 불가능한 것을 판단해서 예측해서 제외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호처리 필터링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하고 그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개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 베타를 사용한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알파는 하나의 윈도우에서 이상치로 판단된 비율 그리고 베타는 여러 윈도우에서 이상치로 반복 등장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기준 모두 일정 비율 이상일 때만 최종 이상치로 인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가 밑에 이제 피겨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겨의 왼쪽은 GPT고 오른쪽은 미스터의 F1 스코어 히트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알파, 베타 조합에서 이 평균 F1 스코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각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결과를 통해서 찾아낸 최적의 조합은 미스터 같은 경우는 알파는 0.4 그리고 베타는 0.9일 때 그리고 GPT는 알파가 0.2고 베타는 0.9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프롬프터 방식의 성능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상 탐지가 과도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후처리 필터링 방식인 알파, 베타의 설정에 따라서 또 결과가 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적절한 필터링을 통해서 이런 이상 탐지 품질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디텍터 방식에서 그런 예측 분포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그리게이션 하냐에 따라서 이상 탐지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실험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LLM 예측 분포에서 10개의 샘플을 추출을 한 다음에 어그리게이션 하는데
그리고 각 시점별 예측가 후보들을 얻은 다음에 어그리게이션 하는데, 이때 평균값을 쓸지 중앙값을 쓸지 5% 타일 쓸지 95% 타일 쓸지, 이 네 가지를 사용을 했고, 또한 이제 이 스무딩을 적용한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모두 실험을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요약을 하자면은, 이 중압값 그리고 스무딩 그 다음에 제곱 오차 구성이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대신에 이게 모든 데이터셋에서 일관된 최저값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야후 S5 데이터셋에서는 제곱 오차 기반의 구성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누멘타 그러니까 NAB 데이터셋에서는 절대 오차 기반의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주목해야 될 점으로 저자들이 꼽는 점은 이 5%I가 95%I 재구성된 이제 신호 같은 경우가 이상치 경계 탐지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의미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극단값이 이상 탐지에 유용한 힌트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실제 활용할 때는 데이터셋 특성에 따라서 이 집계 방식과 오차함수 설정도 달라져야 되고, 이 단일 기준으로는 모든 도메인에 최적화된 이상 탐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LLM 기반 이상 탐지에서 예측값을 어떻게 해석하고 집계할지는 전체 성능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5%일, 95%일, 백분위 수 이 같은 경우는 이상치 경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그 LLM의 성능을 기존의 대표적인 이상 탐지 방법론들과 비교를 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장표입니다. 디텍터 같은 경우는 이 트랜스포 기반 AT, 어노멀리 트랜스포보다 평균 12.5%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였고, 이 11개의 시계열 데이터셋 중에 7개의 데이터셋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텍터가 일부 전통적인 방법론들보다 성능이 뛰어나지만 딥러닝 기반 방법론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여전히 성능 격차가 존재한다. 약 한 5% 정도 낮은 성능을 좀 보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시그 LLM이 기존 통계 기반 및 트랜스포머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좀 보였지만, 일반적인 딥러닝 기반의 비즈박스 모델들에 비해서는 성능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근데 이게 그 LLM 기반의 방식의 한계라기보다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의 개선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한다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두 방법이 언제 잘 작동하고 언제 한계를 보이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성공 사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디텍터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두 예시에 대해서 디텍터 같은 경우는 모든 이상치를 좀 정확하게 탐지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두 번째 신호에서 하나의 오탄만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 프롬프터 같은 경우는 신호 내에서 국소적으로 좀 튀는 값, 즉 극단적인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매우 좀 효과적으로 탐지를 하는 반면에 신호 전체 흐름 속에 묻혀있는 전역 이상치, 글로벌 어노멀리 같은 경우는 종종 놓치는 결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예시로 244, 309, 462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시에 대해서 그 예시를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GPT랑 미스트랄 같은 경우는 모두 2를 이상값으로 판단을 했다. 국소 이상값에는 좀 강함을 보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실패 사례인데요. 먼저 이제 프롬프터 결과에 대해서 좀 보면은, 프롬프터 같은 경우는 false positive가 좀 매우 많았고, 평균 프리션은 0.219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밑에 트위터 볼륨 AMZN 신호에서는 몇몇 극단값들은 이상치로 잘 탐지를 했지만 신호 흐름의 중심에 있는 이상값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디텍터 같은 경우는 신호 내 추세나 이 비정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들을 의미하는
이유는 이 컨텍스트 길이에 민감한 LLM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윈도우 크기 140보다 좀 더 큰 경우는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앞서 이제 프롬프트 방식에서 알파 베타 필터링을 사용했는데 알파 베타 필터링만으로는 펄스 알람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뭐 로그 확률 기반 컨피던스 필터링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디텍터는 좀 더 안정적인 성능, 프롬프트는 극단값 탐지에 좀 강점을 갖는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둘 모두 뭐 문맥의 크기나 후처리 전략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커션입니다. LLM을 활용한 시계열 예상치 탐지에서 프롬프트 설계가 모델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점은 앞서서 보였던 예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PT나 미스탈 모두 프롬프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데요. GPT 같은 경우는 뭐 인덱스 리스트를 생성을 했으나 시퀀스 길이를 초과하는 오류가 나타나기도 했었고, 미스탈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출력하라고 했는데 인덱스 대신에 값을 반환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 입력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했는데요. GPT는 그 동일한 값이 반복되는 입력에 대해서 오류를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그게 이제 나사 데이터셋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SMFP 23개, MSL 13개 신호에서 이 오류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요. 최대 이제 85% 윈도우에 영향을 주고 결국에 해당 윈도우는 탐지 불가로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LLM 기반 시계 예상 탐지에서는 프롬프트 구조, 출력 형식, 입력 다양성까지 좀 꼼꼼히 조절해야 되면서 모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LLM 기반 이 이상 탐지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가, 혹시나 이제 LLM의 학습 데이터에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과 대응 전략을 본 논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LLM이 공개되지 않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사전 학습되었기 때문에 이 시계열 이상치 탐지의 벤치마크 데이터셋도 학습에 포함되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GPT 계열 같은 경우는 학습 데이터 암기 가능성이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저자들은 하고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 저자들의 대응 전략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 시퀀스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원본 시계열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LLM이 전달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LM, 특히나 GPT가 그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입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억해서 예측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LLM의 학습 방식은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에 기반하지만 이상 탐지는 그와 무관한 태스크다. 즉 학습 방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억 기반의 정답 출력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다 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그 LLM이 제로적 방식으로 사전학습 없이도 이상 탐지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실제 활용을 고려하려면 레이턴시나 비용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터와 디텍터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프롬프터 방식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그러니까 응답을 받기까지가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됐다라고 하고요. 딕텍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제 프롬프터보다 더 빠르지만 샘플 수가 적은 소규모 실험에도 이 프롬프터보다 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실시간으로 이제 응용하는 그 현업에서 봤을 때는 사실 한 번에 입력하는 컨텍스트 길이가 좀 작을 거고 롤링 윈도우 생성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사실 실제 시간은 윈도우당 약 5초 수준까지로 줄어들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 실험하는 것처럼 대규모의 오프라인 배치 처리보다는 실시간 소규모 신호 탐지가 좀 더 적합한 방식일 것이다 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용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프롬프터 GPT 3.5 터보 인스트럭션 사용했을 때는 총 834.11달러, 그래서 신호당 1.69달러가 사용이 됐다라고 하고요. 디텍터 같은 경우는 총 95.08달러, 신호당 4.43달러가 사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디텍터 방식이 단가 측면에서 더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LLM 기반 방식은 실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레이턴시와 비용 면에서 병목이 여전히 존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대규모 실시간 탐지에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연산 최적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그 LLM은 현재로선 작은 규모의 고정밀 이상 탐지나 연구 목적에 적합하지만 향후에는 이제 레이턴시 최적화 및 비용 절감 전략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제로샷 LLM 기반 시계 이상 탐지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탐지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프롬프터, 이 텍스트 프롬프트 기반으로 직접 이상시 탐지를 하는 케이스였고, 두 번째 디텍터 같은 경우는 예측 기반으로 재구성 오차를 활용한 이상시 탐지 방법입니다. 실험 결과 디텍터 방식이 프롬프터보다 일관적으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성능 같은 경우는 일부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보다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였고, 통계 기반 방식보다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기존의 딥러닝 기반 베이스라인 모델보다는 약 1.2배 낮은 성능을 기록했고, 향후에는 이 프롬프터 같은 경우는 이 퍼스트 파스티브 필터링 전략 강화가 필요하다. 딕스 같은 경우는 이 오차 함수 설계를 최적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상 탐지에 적합한 특화된 해석 로직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그 LLM은 LLM이 시계 이상 탐지에서도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라고 보고요. 앞으로 LLM의 구조 개선이나 도메인 맞춤 전략이 병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욱 실용적인 성능 향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 리뷰는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